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예린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쳤었는데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증시도 선물 하나 받았더라고요. 보내는 이는 중국. 선물은 끌러보니 그닥 반갑지 않은 것이었죠. 네, 기준금리 전격적인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소식이 성탄절 저녁에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증시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성탄절 저녁에 이 같은 조치가 단행됐다라는 면에서 외신들은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반갑지 않은 선물에 우리 증시 크게 요동치진 않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2,340선 정도의 등락이었다면 오늘은 2,230선 정도의 등락으로 한 기분상 10포인트가량은 밴드대가 내려와 있는 듯합니다. 좀 전엔 심지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해서요. 2,030을 찍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네요.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만만치 않게 사주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상해종합지수도요. 장중에 1% 이상 오르면서 금융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 장도 역시 은행주, 보험주가 강세입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 번호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마지막 주를 맞아서 전문가로부터 내년도 증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각 증권사 주요 지점장들에게 릴레이 형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 시황부터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동양정금증권으로 가서 원상필 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마지막 주 이제 첫 거래일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글쎄요, 시장의 체력은 여전히 좀 약하지만 업종별 순환매는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중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 앞두고 거래가 비교적 한산한 그런 흐름인데요. 반면에 외국인들 여전히 꾸준히 주식을 사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장중에 상승 반전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시적인 부담일 수 있는데요. 결국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결국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매우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 시장 이러한 부분들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요. 오늘 특히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보험과 은행 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들 업종 쪽으로 매수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반면에 자동차주, 최근 자동차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운수장비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3% 수준의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IT와 자동차가 조금 조정받고 있고요. 반면에 금융업종이 낙폭을 제한해주면서 오히려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순환매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주말에 중국 측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안 좋은 걸 안고 이제 이번 주 출발을 했는데요. 이번 한 주 중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또 나온다고 해서요. 이번 한 주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는지 전망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번 주도 그렇고 특히 내년 1월 그리고 1분기까지도 그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이 이제 예고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들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연초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마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지막 주에 그 코스피 지수의 상승 확률은 70% 정도였습니다. 즉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세를 맞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70%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연말에 매수해서 연초에 매도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확률이 75%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주식을 팔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연초까지 가지고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일단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연초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이 확률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발표되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상승 반전이 임박한 그런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각국의 증시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기대감들이 경기 선행지수 발표와 맞물려서 상당히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 내지는 신규 매수도 만약 괜찮다면요. 탑픽으로 어떤 업종을 꼽고 싶으신지요? 마감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이
시장이 어떤 종목을 앞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가장 뚜렷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수익률도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는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최근 그 부동산 가격이 좀 가파른 그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잠재적인 부실이 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제 이러한 시세가 좀 중소형주들 쪽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의 상대 수익률이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이제 내년 1분기부터 그런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형주 가운데 괜찮은 종목으로 코라홀딩스, 동아지질 등을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갔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양증권증권 원상필연구원은 은행주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 증시 전망 각 주요 증권사의 지점장들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삼성증권 이촌지점의 이선욱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3년 만에 우리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한 것이 주요 우리 증권 분야의 올해 정말 헤드라인 탑 10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올해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지금 내년도에 코스피가 얼마까지 갈 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200포인트는 더 오를 것이다 라고들 하는데 지점장님은 몇 포인트 정도를 예상 밴드로 잡으시는지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200포인트라고 해봐야 지금보다 한 10% 정도니까 사실 큰 시장의 변화라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밴드는 한 1800대 중반부터 한 2400에서 2500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올해 상장 기업의 기업이 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게 전년도 그 전에 대비해서 한 60조 원에 비해서는 무려 한 50%가 증가한 건데요. 그게 지금 국내 시장을 이렇게 견인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이고, 만약에 상장기업 총수익이 100조가 넘어선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한 20% 정도 증가해야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수가 한 2,500포인트 전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글로벌 유동성까지 이제 가세된다면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200 얘기는커녕 2,500까지도 내년도 증시 갈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걸림돌은 없겠습니까? 당장 중국의 긴축 조치가 내년 1분기에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1분기면은 가시화되는 4분기 실적도 큰 힘이 못 될 거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게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인데, 시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원래 이제 그 긴축 조치가 나올 때 오히려 시장이 같이 긴축 조치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성장률이 동반된다고 하면은 긴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 기업 이익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올해보다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전망치들은 좀 감소할 수 있겠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한번 흐름을 봤으면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너무 중소형주가 소외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대형주 위주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2011년에도 계속될까요? 제가 볼 때는 2011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선 보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 삼성증권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역사적으로 1월, 2월에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좀 도드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분위기가 내년도 수익률 게임으로 전개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하는 노력이 이제 이어진다고 하면은 1, 2월 초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동반되는 중소형 우량주들은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내년에도 좀 강세를 띠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경험치적으로 1, 2월엔 중소형주가 좀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유망한 업종 쪽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원상필 연구원님께서는 은행주가 제일 유망하다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은행, 뭐 건설, 뭐 올해 주도했던 뭐 IT, 네. 뭐 자동차, 화학 이런 쪽들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중에서 아닌 거를 먼저 이제 뽑아보면은, IT와 뭐 화학,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대시세를 냈던, 조선까지 포함해서 대시세를 냈던 업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올해처럼, 전체적으로 대시세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순리인데, 그 중에서, 몇몇 종목들이 이끌어가고, 아마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종목군이 태어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업 이익 측면에서 내년도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건 건설업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의 어떤 그 강력한 의지, 그리고 이제 정권 말기로 가면서 뭔가 정책적 그 지원 이런 것들이 합쳐지게 된다 그러면은 업종만 놓고 보면은 이제 건설업종 눈여겨볼 만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외돼 있었다는 측면에서 아마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IT도 역시 은행과 더불어서 턴어라운드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IT는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시세를 올해만큼 내기가 올해 초만큼 버거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IT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업종 시가총액이 그 동반해서 상승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연말에 좀 나타난 현상이지만 IT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IT들이 있고 그 이탈한 IT들이 있듯이 내년에도 그런 현상들은 좀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오늘 빼면은 한 3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을 긍정적으로 또 봐야 사실 이번 주에도 뭔가 매수할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 내년도 우리 증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투자하라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신다면요. 예. 그 지수 전망이라든지 뭐 내년의 테마 업종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올해 시장의 수급 변화가 크게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문형 랩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용사 그리고 대형 연기금들이 주도하던 국내의 수급을 새로운 투자 자문사들의 랩 어카운트라는 게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게 현재까지 한 6조 원인데 저희들이 전망할 때 그 시장의 어떤 올해의 성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금의 흐름, 속성 이런 걸 볼 때 한 2, 30조 원까지도 그쪽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펀드가 약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문사들이 그 찝어내는 종목군들이 좀 더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개인 투자가들 지나치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투자 패턴을 고집하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주식이나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자문사들 또 펀드에서도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 주도하는 종목군들을 좀 잘 눈여겨서 보고 추종하는 그런 전략이 내년에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펀드보다는 이제 랩 어카운트 쪽에 의해서 그 바구니에 담기는 종목들을 좀 잘 따라가 보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결국 기관이 어떤 이끄는 그런 종목들이 뜰 것이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을 텐데.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자문사 7공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그 7공주들을 얘기하기에는 정말 체면도 못 차릴 예. 정도인데요. 기관을 잘못 따라하다가는 또 마이너스 수익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을 따라하되 이런 점은 유의해라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렇죠. 이제 7공주 한동안 7공주, 7황제 이런 종목들이 두각을 나타내긴 했는데 그게 지금 약간 확산 경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운영되는 복수로 추천되는 종목들을 이제 눈여겨 봐야 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중에서도 지나치게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과도한 욕심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이동 투자, 발빠른 투자라는 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좀 안 맞는데 그런 부분을 경계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리더들을 쫓아가는 게 개인 투자가들에게는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증권 이천지점 이선욱 지점장과 함께 했는데요. 내년도 코스피는 2,500에 더 갈 수도 있다 얘기하셨었고,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는 건설, 그리고 기관을 따라하되 복수 추천이 나오는 종목으로 안전하게 따라가보자 하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삼성증권 이천지점의 이선욱 지점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시 반에서부터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 들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2029포인트 가리키고 다시금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수급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정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기관의 매도,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화되는 것이 다행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약화시키면은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약화되고, 그리고 매수를 외국인 쪽에서 강화시키면은 기관 쪽에서 또 매도가 또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쪽도 이제 그 팔자 자체를 위쪽으로 좀 대놓고 외국인들이 사자로 들어오는 즉시에 체결이 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지금 수급 구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합지수는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외국인들이 한 1,400억 가량 순매수를 해주면서 대체적인 분위기에는 이제 보합선 팽팽한 줄다리기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수급 구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크게 보면은 운수 장비 쪽에서 117억의 순매도를 제외하게 되면은 전 업종에서 다 순매수가 좀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팔고 있죠. 특히 이제 보험 업종을 제외한다 이러면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순매수하는 쪽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운수 장비 쪽과 그리고 화학 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기계 업종 중심으로 순매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 자체는 외국인들 여전히 증시 자체의 강세, 그리고 1월 효과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펀드 쪽에서 다시 자문사 쪽으로 들어가는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투신권의 매도에 의해서 종합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지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업종과 종목별로 보게 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강세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체적인 하나의 추이, 이러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업종별로 조금 이 수급적인 불안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하락을 좀 넓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종목별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LG전자와 NC소프트, 그리고 LIG 손해보험 등을 이제 중점 순매수를 하면서요, 대림산업과 KTNG, 대우조선해양, 기업은행, LG화학 등으로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가 좀 잡혀 있는 부분이 보험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보험업종을 800억 이상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 쪽에서 140억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중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기준금리의 인상, 이러한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지금 상승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 특히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6%에서 7%대의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 장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생명, 하이닉스, 삼성화재, SKCNC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대체적인 흐름 자체는 보험주와 조선중공업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관심 보이고 있는 보험업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손보사들에
이어서 이제 생보사까지 순환매 매기가 좀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보니까 오늘 보험주를 가장 많이 팔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스러웠던 것 같은데 손을 대지 않은 분들 신규 매수로 지금 보험주가 어느 정도 매력을 갖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손해보험사들이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일단은 삼성화재는 제외를 시키더라도요, 전반적인 업종 자체, 업황 자체가 지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보사들의 그 손해율이 거의 70%에서 80%까지 육박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손해율 자체가 이 가입자가 증가할 때마다 적자가 나온다라는 구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효과가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러한 시점인데요. 일단 겨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사고율이 좀 높아지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손해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상승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이익을 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장기 보험 쪽인데요. 대체적인 손보사들의 이제 그 영업 이 패턴, 그러니까 이 그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장기 보험을 계속해서 늘리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그 손해율 자체, 화재 보험 쪽에 이제 손해율 자체가 단기적인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다라고 치면은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출구 전략과 함께 그 이러한 업황의 이제 어느 정도 바닥론,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마땅하게 지금 순환 성격으로 대장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의 손보사들의 이제 탄력성, 이러한 부분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 올 이번 12월 달 초부터 해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이 뜨문뜨문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업종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좀 눈에 좀 띄는 그러한 업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갖다 지켜보면서 이제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적정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눌림목대의 그 적극적인 이제 매매, 이러한 부분이 유효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보험주 신규 매수하실 분들 추격은 금물이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를 좀 사는 기회를 삼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상승 반전하는 분위기거든요. 오늘 마감 전략 좀 종합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해봐야 지금 3일 정도 남았죠. 이러한 부분까지는 이제 종합지수의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1월 달에 있을 1월 효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한 대장 업종과 대장주들이 생겨난다라는 측면에서 올해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종합지수가 마감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을 갖다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접근 전략을 펼쳐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당장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핵심 대장주 그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붙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 초반에 장 개시와 더불어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면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핵심 종목들이 매수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종합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종들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장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건설주들을 지금 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림산업이 일단은 4% 이상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 그리고 보험업종 중에서 LIG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오전에 이제 한번 매매에 가담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는 오전에 확인하고 오후에 파는 그런 단기 전략이 좀 낫겠다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손절 구간 자체를 좀 짧게 하고요. 위쪽으로는 좀 열어두시되 어느 정도 매매의 이 탄력,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
구간들의 이제 매수가 들어올 걸로 이렇게 보고 이제 매수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반대로 이제 흘러갔을 때는 손절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떨어지는 종목들,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중국 영향으로 해서 화학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쪽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월 효과를 만끽하고자 한다 이러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업종 많이 빠지는 업종들 업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분위기상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1월 효과를 나타날 때 그때 이제 팔아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화학주 빠지는 거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최일정 팀장님의 누적 수익률 포트폴리오 보면서 한번 먼저 화면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의견을 함께 좀 주셨는데 오늘 복잡하네요. 일단 추가 매수부터 좀 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STX 조선해양 역시 강했던 날 조금 더 사자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도 더 사자하는 의견을 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650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25,800원 구간인데요. 일단 1차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이틀 동안의 양봉 그리고 이제 눌림목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폭의 눌림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이제 이 자국 내에서의 어느 정도 경기를 갖다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전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적극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요. 방향성이 좀 확인이 될 때까지 좀 의견을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자체를 갖다 31,5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렸었는데 오늘 32,100원으로 해서 이제 한 600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이후에 나타나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 이러한 부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박스권 부분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내일 정도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괜찮은 추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음봉이 나오면서 재차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손절에 또 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방향성이 확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일 정도까지 좀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4% 급락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는 어떻게 하죠? 두산인프라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이 중국 영향이 상당히 좀 큽니다. 오늘 대중국 관련한 종목들 네. 대체적으로 지금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가를 갖다 마찬가지로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26,000원이죠. 일단 흐름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밑꼬리를 달고 조금 종가 부분은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 부분에 26,000원을 하회한다 이러면 절반 정도는 손절에 가담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종가상 26,000원 못 지키면 절반은 매도하지 않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실적도 좋고 수급도 괜찮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서 편입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의 종목은 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금 시장과 좀 비껴나가는 조금 이제 소외된 하나의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세 자체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휠라코리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계절적인 수혜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철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못 올랐던 부분이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불안감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 이제 유럽 자회사의 지분 가치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을 하게 됐는데 외화 환산으로 했을 때 좀 손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회사 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못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환사채 물량 출회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수급적인 불안감이 어떻게 될지는 향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재료적인 악재가 이제 돌출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더 이상 악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격언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같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펀더멘탈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조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위치 자체가 어느 위치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 내년 미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지분법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스와 로열티 수입이 이제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자회사 성장이 향후 이제 성장성을 담보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200원 플러스에 74,700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74,000원 구간까지 한 매수가를 이제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4,000원에서 75,000원 구간 현재가까지의 분할 매수를 한번 권해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 부근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72,500원이 무너지는 그러한 쪽에서는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4,000원서부터 현재까지 구간 필라코리아 한번 담아보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013-3366-0110번 아래쪽 이 번호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왔는데요. 메리츠증권의 강보경 대리 그리고 HMBS의 김도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30을 좀 회복을 하는가 싶었는데요. 다시금 재차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사는 주체는 외국인뿐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며칠 후면은 올해장도 끝이 나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에 수익률 관리만 좀 하지 뭔가를 또 사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선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중국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중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위안화 및 위안화 이제 이제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중국 금리 인상은 한 2, 3일 정도면 낙폭을 회복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좀 중요한 부분인 중국 경기 선행지수 턴어라운드 부분을 고려하면 일단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역발상 차원에서 뭐 철강이나 화학에너지 이 부분 오늘 좀 충격이 좀 다소 있는데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조금 눌림목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두 가지 이슈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이제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배당주 관련해서 뭐 이제 통신주나 은행주 쪽에서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이번 주 이제 4거래일 정도 오늘 포함 4거래일이 남았는데 이제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은 다시 담아가는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예. 자, 중국의 금리 인상에 오히려 빠진 것을 경기 선행지수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빠진 종목들 지금 오늘 많이 낙폭이 커진 중국주들 오히려 사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왠지 중국주 들고 나오셨을 것 같고요. 김도영 팀장님께서는요. 네,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오늘부로 포함해서 이제 영업 거래일이 4일 정도면 마감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요. 일단 시장은 분위기상에서 위로 여전히 가고다 하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연말 휴가를 지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좀 유머러스한 얘기도 좀 있는데요.
실제로 수급상에서도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한 관망이라는 측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참 아슬아슬하지만 투신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펀드 환매에 따라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다라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은 그대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관망이 좀 강하다는 측면인데요. 오늘 장으로도 하락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분위기상 위로 가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거래 4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배당에 대한 매력으로 가질 수 있다 단기적인 대응하는 전략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당주를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한번 봐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단타,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많이 빠진 중국주 그리고 배당주 구체적인 종목명은 차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차바위엔이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종목입니다. 13,000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갖고 계신 분이 문제를 보내주셨는데요. 현재가를 보니까 8,900원대 정도 한 달 내에 계속 이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뭐 거래도 별로 없어요. 지금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지금 심려가 크실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R&D 비용으로 좀 많이 이제 그 돈이 나가면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 10월에 그 차움이라는 안티에이징 라이프 센터를 이제 개원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연간 한 150억 원씩 이제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점은 이 회사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충격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매출액이 이제 영업 1,100억 원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움이라는 쪽에서 이제 매년 150억 원씩 매출이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일단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8,800원 선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뭐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좀 잘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저점인 뭐 8,600원 뭐 여기서 뭐 잘 버티고 있다면은 현재 선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2011년부터 IFRS 시행 이후에 이제 중국 관련 매출도 좀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잘 버티시고 10,000원 이후에서 이제 뭐 본전 가까이에서 좀 매도를 권해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지금 일단 뭐 잘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매수가까지 한번 오진 못하더라도 10,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차바위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LG이노텍을 좀 볼까 하는데요. 132,000원에 사셨고 25% 정도 갖고 계시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13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초중반 이 정도 가격이 역시 몇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도 좀 플러스가 뜨네요. 네, 일단은 LG이노텍, 삼성전기, 서울반도체를 3명을 좀 묶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 측면에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3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조금 탄력적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만큼 주가 대비해서 가볍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단기적인 박스 보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급되면서 단기 급락을 맞았었고요.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또다시 4분기 악재가 좋지 못할 것이라 실적 좋지 못할 거라는 같이 또다시 한번 두들겨 맞는 형국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LED 부분에 대해서 선두주자인 거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다시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들어갈수록 실적은 또다시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럼 지루하게 왜 이렇게 박스권이냐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선도 주체가 완전히 부실돼 있다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를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을 파악하고 나서 4분기 실적 이후에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하다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고점 대비해서 고점을 살짝 상승했던 마감을 했던 측면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일에서 하락을 했던 측면이 바로 이탈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었죠.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측면으로 해서
횡보를 했었던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지루한 박스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14만 원에 대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60주선에 대한 이탈이 강한 이탈이 없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20주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항대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현재 지루한 기관 조정에 대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내년 1분기와 2분기까지 염려하시면서 공격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살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4만 원 돌파를 한다면 16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이노텍 14만 원 돌파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실적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요. 끝번호 9540님의 종목 현대차 살펴드리겠습니다. 17만 8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횡보할 때 이때 어디인가에 사신 것 같아요. 근데 40% 정도 비중도 적지 않으신데 뭐라고 보내셨냐면요. 오늘 3%가량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중국 악재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기 급락에 그칠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아까 전체적인 얘기하신 거 보면 그럴 것도 같은데요. 네, 우선 오늘 현대차 이제 왜 빠졌는지는 이미 이제 그 투자자분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빠진 이유는 이제 중국 자동차 수요 억제책의 이제 영향 때문에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좀 중요한 지지선인 61선 이탈하면서 이제 3%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지난번 중요한 지지선이 이제 17만 원대를 다시 한번 하향 이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주 아직까지 이제 주도주 흐름이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오늘 나온 이제 중국 자동차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일단 큰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평선 간의 거리가 조금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6만 원까지도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17만 원 선 이탈하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16만 원까지는 좀 열어놓으시고 아직까지 매수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한다면 조금 더 담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번 고점이 한 19만 원 부근에서 한번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17만 3천 원인데요. 이분이 40% 정도면 비중도 많으신데 16만 원까지나 열어둬야 됩니까? 지금 길게 봐서 이평선 간의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평선 간에 이제 좀 괴리가 클 경우에는 여기서 이만큼 하락하기보다는 이평선 간에 좀 괴리를 좁히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선인 한 16만 5천 원 선에서는 매도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좀 쥐고 있으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9540님 일단 현대차 계속해서 한번 홀딩을 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요, 3295님의 종목인 톱텍을 보겠습니다. 딱 10,000원이라고 매수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30% 정도 갖고 계신가 봐요. 지금 13,000원대, 얼마 전엔 14,000원대도 넘었었네요. 언제쯤 매도할까요? 이렇게 아주 기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오래간만에 연말을 맞으면서 좀 즐겁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톱텍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LCD와 OLED에 직접 수혜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장비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형주들만 가고 있어 소외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비업체들의 중소형 쪽으로 매기를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지난 시간에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톱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 유효하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최고가가 13,400원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돌파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도주체 부분에서 조금 부실됐다는 측면을 살펴보지만 톱텍에 대해서 자체 회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노 섬유 쪽에 대해서 실제로 드디어 설비 부분에 대해서 투자했던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단기 급등했던 측면은 중국발에 대한 600억 규모에 대한 영업이익이 발생했던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내가 매도할 시점이 언제라고 보신다면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1선에 대해서 심리선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700원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이탈을 하는 측면에서 하락 부분에서 11선까지 이탈하는 측면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잠시적으로 현재가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12,000 후반대 부분에서 800원에서 900원
1,200원 사이에 매물대가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라면 현재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측면입니다. 단 12,300원 부분에서 하락 부분이 조금 커지는 음봉이 강한 음봉이 발생했을 경우는 단기적으로 절반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라면 직전 고점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13,800원 부분에서 돌파하기에는 매물대 소화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을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주봉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5주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현재 이격이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죠. 그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 내가 주선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을 때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더라면 5주선에 대해서 터치하는 측면에서 이탈할 경우에 전량 이익 실현하시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목표가는 12,400원 정도 부분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되 단기 목표가는 14,700원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300원에서 긴 음봉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절반 정도 일단은 팔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톱텍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끝번호 7477 쓰시는 분이 2번이나 문자를 연거푸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봐드릴 텐데요. 대한생명, 오늘 뭐 이슈 종목이기도 하죠. 이분이 8,300원에 사셨고 지금 50% 정도나 비중이 꽤 되시는데 지금 오늘 4% 급등해도 7,800원이거든요. 아직 매수가에 오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구체적인 문자는 없고요. 그냥 일단 진단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좀 이슈 종목인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인 보험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 좀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물량이 이제 좀 실리면서 현재 급격하게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제 4%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에 급등을 하면서 뭐 61선, 21선 다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는 뭐 이제 50% 비중이라서 많이 걱정되셔서 이제 진단을 부탁하셨겠지만 크게 무리 없이 그냥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이제 금융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은행주, 보험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크게 빠질 자리가 없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현재 비중은 좀 많은 편이지만 일단 목표가 한 8,500원 선까지는 좀 강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1차 8,500원 만약에 이제 넘을 시에는 좀 길게 봐서 이제 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한생명 일단은 매수가 넘어 8,500원까지도 목표가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동적으로 보내오신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대한생명으로 끝을 내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요. 보험주 중에서 탑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역으로 한번 좀 여쭤볼까요? 일단 좀 삼성화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삼성화재 다음에는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대한생명은 조금 늦게 따라오는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이제 후발주자로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주 가운데 탑픽은 삼성화재다. 우리 김도영 팀장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주 부분에서 가치 성장 부분보다는요, 주가 부분의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손보 쪽에서는 LIG 손해보험 그리고 동부화재 쪽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요, 보험 수혜 부분에서 가는 부분에서 탄력적이라는 측면을 살펴봤을 때 수급 대비해서 강한 상승에서 모멘텀을 실어봤을 때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탑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삼성화재, 여기는 동부화재와 LIG 손해보험. 오늘 LIG 손해보험 외국인들 때문에 5%나 급등을 하네요.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기 전에 관심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도영 팀장님부터 관심 종목 가실까요? 오늘 네. 아까 배당주 얘기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린 단타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요. 그런 측면을 저 역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부분 바로 GKL 부분인데요. 카지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들어서 관광공사의 19%의 블록딜 부담 부분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온다는 측면,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발생될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배당 매력이 되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치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4% 정도, 즉 주당 800원 정도의 배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 그러면 파라다이스 대비해서 왜 GKL은 가지 못했냐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파라다이스는 한 곳만을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업체 대비 3개 곳에서 카지노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실적이 실제로 2분기와 3분기에 좋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명동을 좀 나가봤는데요. 여전히 일본인과 중국인들에 대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진짜로 이제 영업 부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배당 여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직접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점 저점 부분에서 돌파를 하고 나서 21선 강한 돌파 위에 양봉만 눌려있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21,500원의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500원을 돌파할 경우에 24,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 우리가 오늘 매수를 진입했을 경우에 29일 오전에 단기적으로 지금 측면을 했을 때 먼저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에 저점 살짝 올라와서 눌렸을 당시에 외국인과 기관계에서 쌍끌이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었었는데 나가지 않았다는 흔적을 살펴봤을 때 이들 역시 배당을 하고 나서 29일날 오전에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800원으로 조금 손절가를 짧게 잡아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랜드 코리아 GKL은 오늘 지금 매수해서 29일날 오전에 팔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성장성을 살펴보는 부분에 배당 여력에서 배당에 투자를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매수를 진입해서 29일 오전에 단기 성향으로 전략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강보경 대리님의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SK에너지 정말 정확하게 잡아서 한 주 만에 수익을 14% 내셨거든요. 오늘 또 신고가예요. 20만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셨는데 네네. 조금 더 홀딩을 할까요? 네,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로 신규로 들어가시거나 추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60일 이격이 지금 118로에 120에 거의 다 다다르면서 약간 과열권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이제 제가 목표가를 20만 원 단기로 제시해드렸는데 거기에 좀 육박하고 있다는 점, 19만 원대 약간 이제 좀 하회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현재는 조금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유가가 90불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해지 차원에서 에너지 쪽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 파악을 했을 때는 에너지 쪽은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에너지 신규 진입하실 분은 19만 원 밑에서 들고 계시다면 20만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뭡니까? 오늘 종목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정밀화학입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에서 태양광 쪽에 좀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삼성 쪽에서 이제 태양광 소재 부분에서 그리고 완성품까지 전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비싸다는 얘기 때문에 약간 최근에 좀 눌린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수직 계열의 형태로 좀 많이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10년 동안 평균 그 투자 규모 캐펙스가 한 580억 원이었다고 하면 2011년에 2,3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점, 이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2011년 유망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기적으로는 이제 전자재료 사업 부분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삼성의 투자 부분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상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물론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그동안 좀 급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급등한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 반납을 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제 심리가 30으로 한 열흘 중에 이제 3일 정도가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이격까지 충분히 좀 해소를 하면서 현재 8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는 79,5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고점 부분인 88,000원 선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61선 부분인 75,000원 선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관심 종목은요. 삼성정밀화학과 GKL이었습니다. 메리츠정보증권 강보경 대리, HNBS에서 김도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 첫 거래 이제 곧 마감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접어들었는데요. 코스피는 2020선 정도 지지가 되면서 끝날 분위기고요. 코스닥은 500은커녕 495 지지도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전 장 마감되고 나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